AI 비서 개성 및 캐릭터 설정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부터 도메인 특화 지식 주입, 사용자 선호도 기억까지 AI 비서에게 독특한 성격과 말투를 부여하는 실전 테크닉을 배웁니다.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로 비서 성격 정의, 말투 및 어투 커스터마이징, 도메인 특화 지식 주입, 개인정보 및 선호도 기억, 이해 바른 거절 메커니즘,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 학습 시스템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 시스템 프롬프트란 무엇일까요? AI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역할 설명서입니다.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지시사항이죠. 모든 대화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AI의 기본 성격을 형성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왜 시스템 프롬프트가 필요할까요? 똑같은 GPT 모델을 사용해도 서비스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챗봇은 항상 공손하고 교육용 AI는 격려하며 전문가 AI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한 번 설정으로 수천 대화의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직접 살펴볼까요? 이 예제는 해피라는 친근한 AI 학습 도우미를 만듭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변수의 이름, 긍정적인 태도, 쉬운 설명 스타일, 격려하는 피드백 방식을 명시합니다. 메시지즈 배열의 롤을 시스템으로 지정하면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지만 AI의 모든 응답에 영향을 줍니다. 파이썬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질문에 걱정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어렵게 느껴져요처럼 격려하는 스타일로 답변하게 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작성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일수록 AI가 더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친절하게보다 항상 님을 붙여 부르고 질문에 먼저 공감한 후 답변하세요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실제 대화 예시를 포함하고 200에서 300 토큰 이내로 작성하며 금지사항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말투 커스터마이징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의미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10대 타겟 앱에서 딱딱한 존댓말을 쓰면 거리감이 생기고 법률 상담 AI가 반말을 쓰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타겟 사용자층에 맞는 언어 스타일, 존댓말과 반말 선택, 이모지 사용 빈도, 문장 길이와 구조를 제어해야 합니다. 다양한 말투 스타일을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10대를 위한 틴 스타일은 반말, 유행어, 이모지를 적극 활용하고 짧고 경쾌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전문가를 위한 프로페셔널 스타일은 존댓말 필수, 전문 용어를 사용하되 설명을 추가하며 이모지는 자제하고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긴 문장을 사용합니다. 같은 질문에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답변하게 됩니다. 말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대화 내에서 존댓말과 반말이 섞이면 어색하므로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명확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모지도 과하면 산만해지므로 문장 3에서 4개당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실제 타겟 사용자의 언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 RAG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범용 AI 모델은 일반 지식은 풍부하지만 여러분 회사의 구체적인 정책, 제품 매뉴얼, 내부 프로세스는 모릅니다. 2023년 이후 최신 정보도 학습되지 않았을 수 있죠. 회사 전용 지식을 활용하고 실시간 최신 정보를 반영하며 모델 재학습 없이도 도메인 전문가 수준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AG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AI가 답변하기 전에 관련 문서를 먼저 찾아서 읽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문서를 벡터로 변환하여 의미적 유사도로 검색하므로 파이썬 문법과 파이썬 신텍스처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 후 답변 생성, 벡터 임베딩 활용, 의미 기반 검색, 출처 명시가 가능합니다. RAG 시스템 구현 코드를 살펴봅시다. 셋업 날리지 베이스 함수에서 회사 문서들을 정의하고 오픈AI 임베딩으로 벡터로 변환한 후 FASS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크리에이트 어시스턴트 함수에서는 린니벨 QA 체인을 만들어 질문이 들어오면
관련 문서를 검색하고 답변합니다. 템퍼러처를 0으로 설정하여 정확한 답변을 보장하며 리턴 소스 다큐먼트를 true로 설정하여 어떤 문서를 참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RAG 문서 관리 팁입니다. 100페이지 문서를 통째로 저장하면 검색이 부정확함으로 단락이나 섹션 단위로 500에서 1000자씩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색 결과는 탑 3에서 5개만 사용하고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신 문서를 우선 검색하며 검색 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제, 개인정보 기억의 필요성입니다. 사용자가 매번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하면 불편하고 AI가 과거 대화를 기억 못하면 관계가 쌓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추천해준 책 읽었어에 무슨 책이요라고 답하면 실망스럽죠. 사용자별 프로필을 유지하고 대화 맥락을 기억하며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재방문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저장할까요? 사용자별로 이름, 선호도, 대화 이력을 저장했다가 다음 대화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맥락을 유지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시스템 프롬프트에 동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죠. 사용자별 독립 프로필, 중요 정보 자동 추출, 최근 10개 대화만 유지, 맥락 자동 로드가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기억 시스템 코드입니다. 유저 메모리 클래스는 유저 아이디로 독립적인 프로필 파일을 관리합니다. 로드 프로파일 메서드로 기존 프로필을 불러오고 없으면 기본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세이브 프레퍼런스 메서드로 좋아하는 커피, 운동 목표 같은 선호도를 저장하고 get 컨텍스트 프롬프트 메서드로 사용자 이름과 선호도를 시스템 프롬프트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철수님 오늘 30분 조깅 목표 달성하셨나요?처럼 개인화된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고려 사항입니다.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AES 암호화를 해야 하며 주민번호나 카드번호는 절대 평문으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정보 수집은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요 정보만 선별적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정보의 신선도를 관리하여 오래된 정보는 재확인하고 GDPR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 예의 바른 거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적절한 요청이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질문에 무조건 거절하면 사용자가 불쾌할 수 있고 응해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돼요보다는 공감으로 시작하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거절 메시지는 3단계 구조로 작성합니다. 공감 표현으로 시작하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마음 공감합니다. 하지만 100%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대신 리스크 분산 전략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처럼 답변합니다.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며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의 바른 거절 시스템 코드입니다. 펄라이 리퓨제랜드러 클래스에서 포어비던 타픽스 딕셔너리로 불법, 의료 진단, 확실한 투자 조언 같은 위험한 주제를 카테고리별로 정의합니다. 리퓨젤 템플러츠에는 각 상황에 맞는 정중한 거절 문구를 만듭니다. 공감 표현, 명확한 이유, 대안 제시의 3단계 구조로 사용자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경계를 설정합니다. 챗 리퀘스트 메서드로 사용자 입력에서 금지 키워드를 탐지합니다. 마지막 주제, 피드백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모으기만 하고 AI 개선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별로였어요라는 피드백을 받아도 왜 별로였는지 어떻게 개선할지 모르면 의미가 없죠. 피드백 패턴을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며 자동 개선안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AI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드백은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까요? 좋아요와 싫어요, 별점, 수정 제안을 수집하고 카테고리별로 분석합니다. 배송 조회 카테고리가 계속 낮은 평점을 받는다면 해당 답변 템플릿이나 검색 키워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양한 피드백 형태를 수집하고 카테고리별로 그룹화하며 문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모범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 학습 시스템 코드를 살펴봅시다. 피드백 러닝 시스템 클래스는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피드백을 저장합니다. 레커드 피드백 메서드로 질문, 답변, 별점, 의견, 카테고리를 저장하고 Analyze Related Responses 메서드로 별점 2점 이하를 받은 응답들을 카테고리별로 그룹화합니다. SQL의 그룹 바이와 ORDR 바이를 사용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매기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합니다. 피드백 기반 개선 전략입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최소 100에서 200개의 피드백이 모여야 신뢰할 만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 피드백도 분석하여 좋은 답변의 패턴을 학습하고 개선 효과를 비포어와 애프터로 비교 측정하며 A/B 테스트를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퀴즈 1번 문제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 친절하게보다 항상 님을 붙여 부르고 질문에 답변할 때 최소 2가지 예시를 제공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 AI가 일관된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 가능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핵심 이유는 AI가 일관된 행동 패턴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친절하게와 같은 추상적 지시는 AI가 매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수만 번의 대화에서도 동일한 품질이 사용자 경험을 보장합니다. 퀴즈 2번 문제입니다. 말투 커스터마이징 예제에서 포엄 앨러티 레벨을 캐주얼로 설정했을 때 AI가 반말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추가로 명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 반말 사용 시 예시 문장 패턴과 금지할 존칭 표현을 명확히 제시입니다. AI가 일관되게 반말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구체적인 예시 문장 패턴과 금지 표현을 명시해야 합니다.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제공하고 님, 시, 습니다처럼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존칭 표현 리스트를 명시하면 AI가 더 정확하게 학습합니다. 퀴즈 3번 문제입니다. RAG를 활용한 도메인 특화 지식 주입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고민해 보세요.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빠르게 검색하여 사용자 질문과 관련된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입니다. RAG 시스템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핵심 이유는 의미적 유사도 기반의 빠른 검색입니다.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면 파이썬 문법과 파이썬 신텍스처럼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질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키워드 검색보다 훨씬 정교한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퀴즈 4번 문제입니다. RAG 시스템에서 리니브드 닥스를 AI에게 전달할 때 단순히 칸캐터네이트하는 것과 스트럭처드 프롬프트로 구성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후자가 더 효과적인가요?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 AI가 각 문서의 출처와 신뢰도를 구분하여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스트럭처드 프롬프트로 구성하면 AI가 각 정보의 출처를 구분하고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 간 내용이 충돌할 때 스트럭처드 포맷은 AI가 맥락을 이해한 답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퀴즈 5번 문제입니다. 사용자 선호도 기억 시스템에서 SQLite 대신 리디즈를 사용했을 때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할 때 어떤 상황에서 SQLite가 더 적합한 선택일까요?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사용자 대화 기록의 영구 보존과 복잡한 쿼리 기반 분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SQLite는 파일 기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영구 보존과 복잡한 SQL 쿼리가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리디즈는 인메모리 저장소로 빠르지만 기본적으로 휘발성이며 복잡한 관계형 쿼리에는 제한적입니다. 개인화된 AI 비서처럼 사용자 A는 커피를 좋아함과 같은 장기 기억이 필요한 경우 SQLite의 영구성과 쿼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퀴즈 6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및 선호도 기억 시스템에서 라스트 프레퍼런스 업데이트 타임스탬프를 저장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6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오래된 선호도, 데이터의 가중치를 낮추거나 재확인을 요청하는 로직 구현입니다. 타임스탬프의 핵심 목적은 선호도 데이터의 신선도를 추적하여 적응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AI 비서는 마지막 업데이트가 6개월 전인데 혹시 선호도가 바뀌셨나요? 라고 재확인하거나 오래된 데이터는 신뢰도를 낮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퀴즈 7번 문제입니다. AI 비서의 예에 바른 거절 메커니즘에서 컨텐트 필터 플래그를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커스텀 필터링 로직을 추가로 구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번 문제의 정답은 2번. 기업의 특수한 정책이나 도메인별 민감 주제는 범용 AI 모델의 기본 필터로 감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의료 AI 비서는 진단이라는 주제를 거절해야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유해 콘텐츠가 아닙니다. 금융 챗봇은 투자 조언, 법률 챗봇은 법적 대리처럼 각 도메인별로 책임 소재 때문에 거절해야 할 특수 주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정책에 맞는 추가 레이어가 필수적입니다. 퀴즈 8번 문제입니다. 사용자 피드백 학습 메커니즘에서 피드백 스코어를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8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최근 피드백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시간에 따른 사용자 선호도 변화를 반영할 때입니다. 가중 평균이 필요한 핵심 시나리오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AI 비서의 말투나 응답 스타일에 대한 사용자 선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가중치를 적용하면 엑스포넨셜 무빙 에브리지 방식으로 최신 트렌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적응형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 비서 개성 및 캐릭터 설정 완벽 가이드를 끝까지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템 프람프트 설계, 말투 커스터마이징, RAG 활용, 개인정보 기억, 예의 바른 거절, 피드백 학습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AI 비서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